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낮다 라는 의미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낮다 라는 건데요. 높이가 로우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수준이 기대 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다 라는 의미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수준이 기대 이하라든지 또는 높이가 낮다든지 수량이 적다든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저자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삐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낮다 또는 낮은 속도를 얘기하고요. 저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등급이 낮다 라는 뜻인데 이게 확대돼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 좀 품위가 없다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저질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이 낮다. 저급과 저질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을 저급은 등급이 낮다, 저질은 품질이 낮다 라는 말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급이 말이나 행동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저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갖는데 특히 저질은 성적으로 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동반할 때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다 라는 뜻이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급여를 시간당 즉 시급으로 나타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약 10,000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거죠. 저렴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값싸다 라는 뜻입니다. 저렴하다는 절대적으로 그냥 싸다 라는 의미도 있고 상대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싸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음조가 낮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음악에서 그 음조가 낮다 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 오히려 저조라는 말 대신에 저음조 이런 식으로 쓰고요. 저조라는 말은 그런 이제 음악적인 용어로 쓰이기보다는 무슨 일인가가 잘 안 풀리다, 성과가 낮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어서 줄였다 라는 뜻입니다. 저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낮추어서 줄였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수정함으로써 그 결과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그런 의미로 저감이란 말을 많이 쓰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낮다는 뜻으로 수축기 혈압이 90mm Hg에 이르지 못할 때를 얘기하는데 의학계에서는 저혈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우려를 표하지는 않는 편인데, 인슐린 제1형 그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저혈압이 이제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죠.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낮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이것도 절대적으로 저기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기압은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즉 주위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밀려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철자가 되겠는데요. 쇠라는 뜻입니다. 쇠, 쇠붙이 이런 뜻을 가진 철자가 되겠습니다. 쇠라는 의미의 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총 2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철, 쇠붙이 이런 뜻을 가진 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철하면 금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속이라고 해서 다 철은 아니에요. 철은 자석에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에 붙지 않는 금속을 비철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철제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뜻도 있고 쇠 자체를 나타낼 때도 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근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만들어진 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그 콘크리트의 내성을 높이기 위해서 철로 된 빔을 그 안에 심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건축 또는 토목에서 공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철로라고 하는 것은 궤도를 얘기합니다. 궤도라고 하는 것은 미리 가설된 이 노선 위로만 다닐 수 있는 교통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궤도의 이 노선 자체가 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철도라는 말은 철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철로와 달리 철도는 이 철도라는 말 자체에 열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철도 여행 그러면 열차 여행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면 밑에 이제 전철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차가 전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달리는 열차를 우리가 전동열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동열차 중에서 메트로폴리탄용으로 만들어진 전동열차를 전철이라고 합니다. 전동열차는 여객을 실어나르거나 짐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는 데 반해서 전철은 여객을 실어나르는데 입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과 전철은 어떻게 다르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과 전철은 이제 외국에서는 같은 말로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100% 장담은 못하겠는데 외국에서는 같은 거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르냐? 지하철은 도심을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전철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은 주로 땅 밑으로 가설되는 특성을 갖는데 반해서 전철은 땅 위로 가설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는 지하철과 전철이 같은 궤도를 사용하고 같은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리 체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철옹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든 항아리란 뜻으로, 철옹성 그러면 철로 만든 항아리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성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철옹성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군사적인 의미에서 확대돼서 어떤 일에서 이기기 힘든 또는 타도하기 힘든 대상을 철옹성이라는 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강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쇠를 얘기하는 거고요. 철퇴라고 하는 것은 쇠몽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쇠몽둥이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선 쇠몽둥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보편적으로 철퇴라는 말은 엄격한 징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범죄를 하는 사람들한테 철퇴를 내렸다. 이런 그 표현을 하면 엄중하게 단속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암철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석을 얘기하고요. 진암철이라는 말은 이제 고어로 분류되고 현대어에서는 진암철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자석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해자가 되겠는데요. 은혜라는 의미의 해자가 되겠습니다. 은혜에 입다 라는 의미의 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자는 호의를 받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존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 특히 책, 출판한 책에 본인, 그러니까 저자 또는 작자가 직접 친필로 서명을 해서 해가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고요. 존이 보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받아서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혜라고 하는 것은 혜택을 주다, 이게 시가 베풀다 라는 뜻이에요. 혜택을 베풀다 라는 뜻으로 시혜는 신이나 왕 또는 황제가 그 국민, 시민, 성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혜라고 하는 것은 시혜의 반대죠. 혜택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혜라고 하는 것은 혜택을 주고받다 라는 뜻으로, 호혜라고 하면 단지 혜택을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등가, 즉 같은 가치로 주고받다라는 의미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천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혜택을 줬다라는 뜻으로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적인 명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뒷면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이루고 앞면은 강이 흐르는 그런 지형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천혜의 요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즉 하늘이 준 성이다 라는, 그러니까 방어용 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그 이익 또는 남들은 받지 못하는데 나만 받는 이익을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신이나 임금 또는 황제가 국민이나 성도한테 혜택을 베푸는 것, 은총을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은혜라는 말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말로 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보다 높은 분이 나한테 큰 이득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은혜라는 말을 대표적으로 부모님한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 이런 식으로.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그 나라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상대방 나라를 대한다 라는 의미로 가장 혜택이 많은 나라에 대접한다. 그 나라 수준으로 대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서민들을, 꼭 서민은 아닌데 주로 서민이에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를 베풀던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메디컬 센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